여행가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짐을 싸는 거죠. 무엇을 꼭 챙겨야 하는지, 무엇은 빼도 되는 건지, 챙긴 물건은 어떻게 담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부피와 무게 쩔쩔매고 골라내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경험이라는 게 늘면요, 기술도 재주도 따라서 늘어난다는 거죠. 짐이라는 거 마음에 든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버겁고 숨차는 건 낯설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만큼 기술도 쌓일 테고 재주도 늘어날 테고 무게 또한 가벼워질 날도 오겠죠.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장범준 사랑에 빠졌죠. 당신만이라는 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말만으로도 좋고 설레고 그렇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요. 내가 가진 짐은 집에 내려놓고 이렇게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여는 말에서도 전해드렸지만은 때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짐이라는 거 버겁고 숨차고 낯설고 경험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살아갈수록 그만큼 기술도 재주도 늘어날 테고요. 무게도 가벼워지는 그런 날이 오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오늘 월요일도 응원 보내드립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는 연지연 곰탕 대한민국 투어와 함께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에 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예요. 지금 시각이 9시 8분입니다. 엘비스 333님께서 여느 때와 똑같은 봄날 아침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서 여느 때와는 똑같나? 조금 더 따뜻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했는데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기 마시면서 특별한 일도 없이 탄력을 잃은 고무줄처럼 늘어지기만 하는 오늘은 아이주아님이라면 특별한 아침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네, 아이주아 지금 엄청나게 또 이 스튜디오를 향해서 오고 있겠죠. 엘비스 33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요일 싸뮤는 기분 좋고 유쾌하고 달콤한 목소리의 소유자 아이주아의 티끌 모아 티끌 준비를 합니다. 주말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그녀에게 듣는 일상 얘기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만 같은데 오늘도 기대를 해보고요. 뉴잉님의 연재 칼럼이죠. 마음에서 마음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님은 주말엔 싸뮤 들으셨나 보다.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노래도 사연도라고 적어주셨네요. 사연까지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도 지난 주말에 싸뮤 들으시고 사연 올리신 분들 다시 정리를 해서 출력을 해놨습니다. 게시판이 아주 한 주 정도 지나면은 뭐 쑥쑥 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미리미리 그렇게 찾아놨어요. 이번 주에 주말엔 싸뮤도 사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감사하고요. 날토님도 오셨습니다. 아침이 꽤나 쌀쌀하다고. 날토님 계시는 곳은 좀 쌀쌀하신가 봅니다.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는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림나무님께서도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시작한다는 글 솔리드의 노래를 청해 주셨고요. 블루맨님께서는 오늘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시는구나. 필기시험을 치러 시험장으로 가신대요. 필기시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청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신청곡까지 띄워드려요. 이한철이에요. 슈퍼스타.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좀 머리 둥절한 표정이 이한철의 슈퍼스타 블루맨님의 신청곡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전해드렸습니다. 게시판으로 잠깐 더 가보겠습니다. 바보운주님께서 어제 저녁에는 동생과 잠깐 다투셨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먼저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침에는 나름 기분이 동생이 풀렸는지 폭풍 수다를 늘어놓는 것 들어주느라 출첵이 늦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전 동생분이랑 같이 사시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근데 뭐 어찌됐든 이게 동생분도 마음이 좀 찜찜하셨던 거죠. 네. 기분이 풀려서 또 폭풍수다. 뭐 나름의 어떤 사과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이머딩거님께서는 어느덧 봄의 메신저가 돼버린 장범준. 오늘 첫 곡 들으시고 요 사연 남기셨구나. 벚꽃 엔딩에 달린 최고의 댓글이 생각나네요 라고 하셔서 뭔가 봤더니 나중에 후대에게 봄이라는 계절이 사라지면은 이 노래를 들은 후에 우리에게 봄이라는 계절이 있었다고 설명해 줄 거라. 이게 문득 생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봄이란 계절이 사라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인데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년 하이디님께서 올려주신 백매화의 사진을 보면서 봄을 좀 많이 느껴보기로 해요. 감사하고요. 직장 와이로님께서는 부랴부랴 출근 중에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본집에서 왕복 6시간이요? 이야, 6시간. 원래 그렇게 먼가요? 왕복 6시간이면은
갈 때만 한 3시간. 차가 좀 많이 막혔나 봐요. 그죠? 명절 피로가 생길 것 같은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아하님께서 청하신 미투비의 노래예요. 봄날의 기억. 안녕하세요. 아이조아입니다. 엘비스 333님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이조아의 티끌모아 티끌 월요일 코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조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머리가 산뜻해요. 그쵸. 네. 그쳐라고 얘기하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그걸 노렸나? 지난주 네. 월요일 날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네네. 네, 고민했거든요. 자를까 말까. 왜요? 네, 아까워서. 아. 여자들의 항상 큰 고민이죠. 머리를 잘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남자인 나도 머리 짧게 자를 때 살짝 고민하긴 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기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머리가 진짜 천천히 자라는 편이에요. 아, 그럼 더 그랬겠다. 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기른 머리였는데 2년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천천히 자라는 거죠.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자를까 말까 고민했는데 빗질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가 너무 상해서 머리가. 아, 그래가지고 저런. 어쩔 수 없이 그냥 끝에만 정리를 할까 하고 갔는데 거의 반을 자른 것 같은데요? 네, 그 미용실에서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아, 왜 미용실에서 또 난리야? 네, 이런 머리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확 자르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좀 또 기르면 되니까. 근데 잘랐더니 기분 전환이 확 되고. 그러게요. 네, 봄이에요, 좋아요. 봄. 봄이 찾아왔네요, 스튜디오에도. 아니, 저는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네. 참으면은 네. 원하는 만큼 진짜요? 돼요. 그거는 조금 오버해서 얘기한 거고. 장발. 한 달 만에 장발. 한 달 보름 정도? 그 정도 기다리면 빨리 자라서 자르는 거에 부담은 없는데 근데 자를 때마다 늘 고민은 하는 것 같습니다. 날토님도 얼마 전에 머리 파마하시고 네, 자르시고, 맞아요. 예, 올리셨던 거 보고 뭔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나도 꿈꾸고 싶고. 전염이 됐구나. 근데 그 밑에를 제가 지금 컬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네. 파마가 아니고 제가 아침마다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귀찮겠다. 그래서 거의 머리 때문에 머리 감고 말리고 컬까지 하는데 한 20-30분이 걸려요. 그 조금 출근 준비 시간이죠. 준비 시간이. 그렇구나. 롱님께서 질문 하나 올리셨네요. 네. 보통 여자들 머리 자르는데 가격 얼마인가요? 가격이 미용실마다 천차만별인데 저 진짜 저렴하게 잘랐어요. 저 10,000원 주고 잘랐거든요. 근데 보통 2만 원? 2만 원? 2만 원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머리가 좀 길면 더 비싸지나요? 근데 그 머리가 길어서 비싸지는 거는 이제 염색을 하거나 파마를 하거나 그래요? 그러면 좀 비싸지는 건데 자르는 거는 뭐 디자인 컷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디자이너한테 더 받으면 비싸지는데 일반적인 미용실은 2만 원인데 조금 더 괜찮은 미용실은 뭐 4-5만 원도 하고. 그렇구나. 네. 아님께서 기분 전환 핸드폰 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겸사겸사겠죠. 아니 휴대폰은 왜냐면 제가 거의 3년이 다 돼가거든요. 네. 휴대폰을 이제 쓴지. 근데 자꾸 꺼져요. 근데 꺼지는 게 완전히 그냥 좀 곱게 다루지. 저처럼만 곱게 다루면 10년은 씁니다. 아니 휴대폰이 그런 자체 수명이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 지나면 알아서 얘네가 이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을 한대요. 뭐 한 2년 정도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거는 다 쓸 수 있는데 자꾸 꺼지니까. 저는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이게 이제 사용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네. 아이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근데 아이폰 싫어요 이제. 굳이 또 그렇게. 네, 아이폰만의 매력이 있는데 네. 좋은데요. 깔끔한 디자인도 예쁘고. 네. 아 참나.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K 윌이에요. 말해 뭐해. K-윌의 말해 뭐해 였습니다. 아이조아의 티끌모아 티끌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아이조한테. 네.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와라. 너의 경험담을 풀어놓거라. 얘기를 했더니 생각해 볼게요라고 했어요. 있나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사실 오늘 오프닝이 오늘 방송 처음부터 안 들었구나. 네, 안 들었어요. 당당하게. 다시 듣기로 들으려고요. 그래요. 4종 세트 연연 꼭 해주고요. 네. 오늘 오프닝이 마음의 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해서 아이주어도 뭔가 그 마음의 짐이 있을 때마다 뭔가 액션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마음의 짐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여러 종류가 있죠. 네. 네. 어떤 식의 마음의 짐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만병통치약처럼 뭔가 해결이 되는 거는 서울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짐은 서울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요? 왜? 좀 빡빡해요. 삶이. 그래서 뭔가 살아가는 치열한 어떤 삶의 한 중간에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를 잠깐 벗어나면 그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고 그런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조금 생각을 덜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거나 부모님? 엄마랑 얘기를 하거나 어머니가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두 분 다 제가 뭔가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서 뭔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인가요? 저한테는. 그래요. 일단 그러면 서울을 뜨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가장 최근에 서울을 뜬 적은 언제였습니까? 최근에 수안보 갔다 온 게 가장 최근이었고요. 그때는 뭐 마음의 짐이라고 해봤죠. 할 건 없었죠. 네네. 근데 그 서울을 저는
시골에서 자라고 나고 자란 사람이라 네. 조금 서울은 뭔가 복잡하고 빠르고 바쁘고 이런 느낌인데 항상 까치발을 들고 네. 바삐 다니는 사람들이 막 저는 그런 근데 그런 네네. 느낌이거든요. 근데 네네. 정승주 아나운서도 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서울을 떠서 뭐 마음의 짐이 덜어진다 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저는 서울을 떠나면은 뭔가 한적한 곳으로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 놓이고 이러는데 오히려 서울에서 오래 지낸 분들은 서울을 떠나면 답답하고 어떡하지? 뭔가 내가 필요한 걸 뭐 대형마트나 이런 것도 손쉽게 만약에 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막 차가 많이 다니고 빌딩이 많고 좀 카페도 많고 이런 도시적인 분위기가 편한 사람이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되게 새로웠어요. 저는 그런 게. 그게 그렇게 새로웠어요? 이게 왜? 어째서? 아니 일단 마음의 짐이라는 게 무언가를 좀 이렇게 덜어내는 뭔가 환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조아가 얘기한 서울을 뜨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강력 추천드립니다. 우리 쌈의 가족들에게.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상을 좀 벗어나는 게 그게 사람마다 본인이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으로 마음의 짐을 더는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더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쌈의 가족분들 조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템플스테이 종종 가잖아요.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음의 짐을 더는 게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이라. 또 서울 오면 또 다시 똑같아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에 굉장히 많이 쫓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시간을 길게 두고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고 당장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뭐 데드라인 없이 이제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렇게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숙제처럼 마음의 짐처럼 정말 이렇게 조금 답답하고 저걸 어떻게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할 때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하지? 이런 마음의 짐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메모를 하는 방법을 좀 습관을 메모요? 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시급한 일, 시급하지 않은 일. 우선순위대로. 네, 그거를 좀 나눠서 내가 눈에 보이게 이걸 작성을 해놨더니 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또 네. 그냥 그렇게 해결해 버리는 거죠. 부담을 지워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생각만 할 때랑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를 눈앞에서 내가 지워버릴 때 훨씬 더 그 해소감이라든지 홀가분하게. 네, 홀가분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좀 계속 나눠보죠. 그림나무님께서 청하신 솔리드의 곡입니다. 잠든 널 포켓 속에. 요 곡은 굉장히 오랜만에.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저는 제목 보고 생소하다 생각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멜로디가 익숙하네요. 네, 여기서 또 세대 차가 나는 건가? 뭐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아니 너무 제목이 네네. 잠든 널 주머니 속에 넣어. 되게 달달하다, 그렇죠? 네. 네, 그림나무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사연을 좀 부탁드렸더니 롱님께서는 마음에 짐이 있을 때 저는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을 들어요. 히키코모리라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 여행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라고. 네. 롱님답네요. 네. 근데 그 지하철이나 이렇게 버스 타면 그 헤드셋을 이렇게 틀어놓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들릴 정도로 엄청 크게 듣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난 고막이 터져 버릴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안 저는 들리나? 막. 운동하러 가면 네. 저랑 늘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어떤 남자분이 계세요. 네. 정말 키가 좀 크시고 빼빼 마른 네. 멸치 같은 몸매인데 그 물통은 2개씩 가지고 다니시고
그 복장도 완전 완벽해요. 그리고 헤드폰을 꼭 쓰고 네.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커요. 아, 근데 항상 생각을 하죠. 아, 저분은 저게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나. 그러게. 뭔가- 집중이 되시나 봐요. 맞아요. 아예 소음을 그냥. 저와는 뭔가 다른 사람인 거죠. 난 내가 귀가 아파가지고 네, 그렇게 네. 못 들을 것 같은데. 네. 그 막 진짜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음악 소리 들리는데 막 이렇게 쳐다보면 거의 같이 듣고 있잖아요. 다 여러 주변 사람들이. 아니 무슨 노래 근데 나오는지 다. 시원함을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 맞나요, 롱님? 롱님도 좀 그런 편이신지 궁금해요. 그런가요? 가을님께서는 태연이가 수련회를 간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마음의 짐을 더는 방법은 잠을 자는 겁니다. 한 4시간 자면은 뭐가 부담인지도 까먹는다고. 4시간? 낮잠에 4시간이면은? 낮잠에 4시간인가요? 아니면 밤잠 4시간인가요? 궁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수련회 좋겠다. 가고 날씨 싶어요? 이렇게 좋은데. 가고 싶죠. 저는 싫어요. 아님께서 오늘 저보고 까칠하다고 하셨는데. 다 싫대. 아,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저 보니까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이제 금방 곧 필 것처럼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풍경이나 봄의 느낌을 만끽하는 건 좋아요. 수련회 가서. 근데 싫었던 게 뭐냐면 군대식으로 고등학교 네. 때 수련회 가서 그렇게 뭐 엎드려 뻗쳐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네.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야 되고 거의 뭐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싫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2박 3일 정도밖에 얼마 안 되잖아요. 경주로 갔었는데. 경주 자주 가잖아요. 네. 근데 다리에 알배기고요. 몸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경주로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저녁 때 해가 지고 나서 그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보문단지인지 경주 그 호수 주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산책을 하다 다 나온 거예요, 학생들이. 네네. 근데 그때 달이 엄청 밝았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유,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었고, 그때 막 그 수련회 그 이제 각자 자리가 있잖아요, 잘 때. 근데 머리맡에 아이들이 막 이제 뭐 낙서 같은 걸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떤 애가 밤에 꿈을 이렇게 귀신 꿈을 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꼭 수련회 가면 귀신 꿈꾸는 애들도 있어. 근데 벽에 여기 귀신 꿈꾸는 자리라고 써 있는 뭐야? 거예요. 완전 아유. 소름. 무섭지 않아요? 소름 너무 리얼하지 않게 했어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이거 해줘야지. 소름. 네, 그렇습니다. 가을님께서 낮잠이시라고. 그러네요. 낮잠 4시간. 아님, 네, 마음 풀겠습니다. 뭐 누구한테 마음 상한 거 없어요. 네. 1부 끝곡으로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요거 아이조아님이 신청을 했어요. 요거 듣고요. 2부로 오시기 바랍니다.